8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로 탄소순환하고 질소순환하는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왔고요. 실제 생명과학 원책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에너지량 측정하는 그 문제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지금 준비는 내신만 다룬 게 아니라 내신에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것까지도 한번 가보자 라는 부분이니까 답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8번에 생태계 간화에 대한 설명인데, 간화 이건 확인한 것 같은데 아닌가? 메뚜기, 개구리, 먹이 관계가 있는데 어떻겠어? 되게 가와 나 둘 중에서 나는 메뚜기, 개구리뿐만 아니라 여치, 개구리, 먹이 관계까지 있기 때문에 나가 먹이 그물이 형성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게 나일 거고, 가는 아니고, 가는 단순하고 먹이 사슬밖에 없어, 한 개만. 자, 가와 나 모두에서 유기물이 메뚜기에서 개구리로 전달된 게 니은이 되겠죠? 그리고 메뚜기가 사라졌을 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확률은 가보다 나에서 더 낮냐라고 했는데, 메뚜기가 사라지면 먹이 사슬로 존재하는 단순한 가가 훨씬 더 이제 연달아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려요. 디귿이 틀려요. 나가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먹이 관계. 그래서 니은만 맞고요. 9번에 생태계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상위 영역대로 갈수록 이거 한 거 같은데 느낌에? 윗단계로 가면 갈수록, 그지? 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신의 세포에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량만큼만 그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또 전달이 될 거이기 때문에 이동되는 에너지 양은 적지만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더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먹이 관계에 따른 에너지 흐름입니다. 자, 에너지 X가 들어왔어요. 기억은 생산자한테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겠어요? 빛에너지겠죠? 생산자에게 들어가는 빛에너지. 빛에너지고, 생산자가 세포를 통해서 위로 방출되는 분홍색 계열의 형태들이 다 열에너지 형태로 나가는 거죠. 각 단계에서 세포호흡을 거쳐서 나가는 분홍색 계열 색깔들은 다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거다? 각 단계의 세포호흡을 통해 이제 열에너지 형태로 나가버린 거다. 각 단계의 세포호흡을 통해 열에너지 형태로 나가버린 거다. 생산자, AP, 상해요. 그리고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화학에너지 형태로 공급이 되게 되면, 분해자 또한 자신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일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세포호흡을 할 거니까 얘 또한 이런 형태로 열에너지 형태로 세포호흡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요. 열에너지. 자, 그러면 X는 열에너지냐라고 물어봤는데 빛에너지여야 되니까 틀렸죠. 자, A, B는 모두, A와 B가 모두 소비자다. 그래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기억보다 니은이 더 적다. 니은이 훨씬 더 적다. 맞죠? 기억보다 니은이 더 적다. 빛 중에서, 그죠?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빛 중에서 얘한테 일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 니은 디귿. 맞나요? 5번, 니은 디귿 맞습니다. 11번, 생태계 먹이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는 물질, 나는 에너지. 자, 물질의 형태로 가서 이제 본질적으로 받게 되는 건 화학 에너지 형태를 갖게 되는 거겠죠. 유기물의 형태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흘러갈 때, 자, 생산자가 먹혀요. 1차 소비자에게. 그래서 이동되는 물질의 형태는 유기물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가는 거죠. 유기물. 뭐 포도당. 그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제 얘네가 자신의 세포호흡에 이용하게 되면 뭐 ATP라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꿀 거잖아.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그지? 우리가 기본적인 세포호흡이 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학적 화폐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그지? 자, 우리가 유기물을 받았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같은 거. 그럼 산소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방출되고 이렇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유기물의 형태로 화학에너지를 공급받다라고 하더라도 화학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서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 측면을 보면 화학에너지라고 언급하는 거고, 물질의 측면을 얘기하면 유기물, 이렇게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11번, 생산자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여 포도당과 같은 뭐에 저장한다? 유기물은 다. 그래, 유기물에다 저장한다. 맞죠? 자, 모든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을 하죠. 세포호흡을 하고, 이 과정에서 뭐가? 세포호흡하는 과정에서 이 유기물의 모든 에너지가 100% 다 얘로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마치 열에너지 효율에 따라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바깥으로 에너지가 발산돼서 가버리기도 해요. 오케이? 이때 열에너지가 약간 발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포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소비되는 열이죠. 열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열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이 열로 체온 유지에도 또 사용하는 거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하여 자, 이 가정에서 나가 방출된다. 네,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맞습니다. 자, 나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량이 증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미 소비돼서 나가버렸어. 열 에너지 형태들이 대부분 또 소비돼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동이 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동되는 에너지량은 그치? 이동되는 에너지량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더 감소되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동되는 에너지량은 감소하더라. 오케이? 이동되는 에너지는 감소하더라. 그치만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 양분에 그지? 내가 막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분에 내가 받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그지? 전 단계 에너지량 했는데 현 단계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니까. 이렇게 효율은 오히려 상위 단계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 공식을 너네가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윗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더 증가하거든? 근데 이 수치를 아주 아름답게 잘 이렇게 구조를 시켜가지고 예외적으로 여기는 수치들을 이용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윗단계가 살짝 에너지 효율이 더 낮은 경우가 있어. 이제 너네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 그러니까 얘는 100% 맞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 계산할 때도 가끔 9.8m/s 제곱을 일반적으로 계산해 주는 게 맞잖아. mg를 할 때,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때. 근데 어떤 문제에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뭐 단 이후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10을 곱해가지고 계산하게끔 하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뭐가 에너지 효율이 더 증가하긴 해. 여기가 더 증가, 얘보다. 그지? 근데 여기는 받은 에너지량 값을 잘 테크닉적으로 고쳐가지고 오히려 얘가 조금 더 낮고 여기가 조금 더 높고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수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거기는 4번만 답이겠죠. 기억 미음만. 맞죠? 기억 미음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기억 미음이 답이고요. 12번. 다음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영양 단계에 따른 에너지량입니다. 거기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숫자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볼 필요도 있을 거고요. 일단 A는 당연히 3차 소비자입니다. 맞죠? B는 유기물 중에 일부가 A에게까지 전달된다. 이것 또한 맞는 말이죠. 왜냐면 B가 누구에게 먹혀? 1차 소비자인 A에게 먹혀서 또 1차가 2차에게 먹혀서 2차가 3차에게 먹히는 거니까 일부가 간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A에서 방출된 열에너지는 B에 의해 사용된다. 자, A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는 B에 의해서 사용이 되냐? A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는 B에 의해 사용이 되겠냐라고 물어본 부분인데 B한테 사용이 될까요? 열에너지가? 다시 열에너지가 나갔는데 이 열에너지가 재사용이 되나요? 이제 생태계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열에너지가 비에너지로 바뀌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디귿 지문은 틀린 표현. 자, 13번은 칠판을 살짝 지우고 제가 쓰고 들어갈 테니까 네. 자, 13번 문제 보니까 A, B가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 생물의 개체수가 감소했을 때 자, 녹조류는 일단 먹이사슬에서 맨 밑입니다. 녹조류는 거의 이제 얘는 생산자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테크닉적으로 딥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언급들이 좀 되긴 해요. 이 플랑크톤이 포톤이 아니라 플랑크톤이 자, 좀 딥하게 들어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런 녹조류, 홍조류 같은 아이들, 네, 동물성 플랑크톤은 뭐 새우 있죠? 새우 같은 거. 그래서 자, 동물성 플랑크톤은 당연히 1차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플랑크톤들은 다 생산자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를 딥하게 나누게 되면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언급했다 그러면 넌 다 명확하게 생산자 그룹이 맞는 거죠. 근데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언급했다라고 하면 너는 1차 소비자예요. 돼요? 그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서 이제 녹조류라고 얘기했으니까 너가 이제 생산자 그룹인 거고, A와 B가 1차 소비자 아니면 2차 소비자 둘 중에 하나인데 걔네들을 즉 그 걔네들 중에 무엇 하나를 감소시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이 결과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관계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A가 1차인지 B가 1차인지를 판단하시오 이거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가 개체수를 감소시킨 생물이에요. 왼쪽 개체수 감소 생물. 그러니 어차피 녹조류를 만약 감소를 시키게 되면 녹조류가 하위 영향 단계니까 순차적으로 A가 1차든 B가 2차든 뭐 상관없이 얘가 감소가 되면 얘가 감소가 되면서 얘 때문에 얘가 또 이렇게 감소가 되는 영향을 받아서 이건 맞겠죠. 근데 자, 이것 때문에 이거와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단계를 생각할 건데 A라고 하는 걸 감소를 시켰더니 얘는 증가를 했어. 그럼 봐봐. A라고 하는 A라는 아이를 감소를 시켰더니 얘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건 만약 A가 여기면 맨 꼭대기면 그리고 너가 B고 너가 녹조류야. 그치? 그러면 A라고 하는 맨 위의 최종 소비자를 얘를 감소를 하게 되면 그치? 얘가 얘에게 먹히는데 그치? 얘가 포식자가 좀 적으니까 얘가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늘어나 버리면 얘를 더 어쩌게 하겠어? 증가시키겠어? 얘가 증가가 되겠어? 얘 때문에 B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B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녹조류는 어떻게 돼? 그치? 감소가 되겠지. 예. 왜냐면 이제 얘를 먹고 자라는 얘인데 B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퍼먹어서 녹조류가 감소가 돼버릴 거 아니야. 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if 이런 순서라고 만약 생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A라고 하는 걸 감소시켰을 때, 자, 녹조류라고 하는 게 원래는 감소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이 흐름에서는 왜 A가 맨 꼭대기 위에 단계에 있으면 B가 늘어나면서 B라고 하는 것이 녹조류를 많이 먹고 자라버리기 때문에 녹조류가 감소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라고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했던 첫 번째 가정은 틀린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정 한번 봐보자. 이 순서라고 하면 얘가 A,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녹조류라고 하자. 자, 우리가 감소시킨 게 누구야? 감소시킨 생물이 A야. 이제 녹조류를 먹고 자라는 A를 감소를 시켜버리니 그러면 얘가 줄어드니까 그지? A가 녹조류를 많이 퍼먹고 자랐을 건데 그지? 근데 A라고 하는 먹는 애가 포식자가 줄어드니까 녹조류가 늘겠죠. 그죠? 녹조류가 늘겠죠. 녹조류 느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녹조류가 늘어나는 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억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이거에서 자, A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너가 감소가 되니까 B가 A를 먹고 자라잖아. 그치? B가 A를 먹고 자라니까 B도 줄겠죠. 너도 감소. 오케이? 자, 그래서 너일 거다라고 하는 걸 이 두 번째 줄에서 유출을 한 거야. 이 상황일 거다. 이 순서일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흐름에서 만약 B라고 하는 아이를 감소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논리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B라고 하는 아이를 감소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 순서였었는데 B가 감소가 돼. 그치? 그러면 B가 A를 덜 먹을 거니까 A는 늘어나. 그치? A는 늘어나. A가 늘어나니까 또 순차적으로 어떻게 돼? 녹조류는 감소가 돼. 알겠죠? B를 뭐하니까 감소시키니까 B를 감소시키니까 지금 현재 A는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서 맞잖아요. 현재 B를 감소시키니까 A는 늘었어요. 그 덕분에 자, 녹조류는 A가 많이 퍼먹어버려서 녹조류의 양은 감소해버렸죠. 그쵸? 이건 뭐야? 얘가 감소됐다고 해서 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원래 변수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삭제를 시켰던 거고. 그죠? 그래서 먹이 단계의 흐름은 어떤 형태다? 이런 형태다. 녹조류 A, B. 그죠? 녹조류 A, B. 자, 이걸 체크를 해서 그림을 그려두시면 그렇다면 거기 기억님 되게 많은지 한번 봐보면 자, A는 2차 소비자냐? 아니죠. 2차 소비자가 B죠. A는 1차죠. 자, 기억은 증가냐?
기억은 감소죠. 자, 니은, 디귿. A는 1차 소비자에게 먹힌 녹조류 양이 증가에 나타난 변화냐? A는 녹조류에게 1차 소비자에게 먹히는 녹조류 양이 증가. 그지? 1차 소비자에게 먹히는 A라고 하는 게 이거네. 왜 감소가 됐는지. 그지? 1차 소비자에게 먹히는 녹조류의 양이 증가해서 나타난 변화다 라고 볼 수 있죠. 감소된 이유. 자, B가 줄어드니까, 그죠? B를 감소시키니까 1차 소비자가 늘었고, 1차 소비자가 너무 많이 니까 1차 소비자에게 먹힌 녹조류 양이 감소한 결과값이 얘다 라고 한 설명 딱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넘겨볼까요? 자, 그래서 넘겨서 그 다음 거 14번부터 18번까지만 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좀 쉬었다가 가든지 할게요. 눈들이 좀 비리비리해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14번. 자,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 교란이 일어났어. 어떤 교란이? 중간에 있는 1차 소비자가 늘어난 교란이 일어난 거지. 그랬더니 생산자가 감소가 됐고, 그치? 2차가 더불어 증가했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그림 먼저 설명한 거야. 그래서 기억이 일어나가지고, 자, 그 결과 다시 또 스스로 1차 소비자가 감소, 그 다음에 또 2차도 감소, 그죠? 그러면 기업 과정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1차 소비자가 감소가 됐겠어? 첫 번째 그림에서 생산자가 감소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먹잇감이 줄어드니까, 그쵸? 우리 카이바브 고온에 대한 설명도 했잖아요. 포식자를 없앴어, 늑대를. 그러니까 늑대를 없애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 그치? 1차 소비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 1차 소비자가 늘었다고 해서 계속 는 숫자로 계속 가냐? 그렇지 않죠? 늘었는데 먹잇감이 부족하잖아. 초원의 수가. 초원의 생산자의 수가, 초원이라고 하는 것의 수가 너무 감소돼 버리니까 또 똑같이 먹이가 감소되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스스로 다듬어졌잖아. 감소가 된 형태로. 그래서 그런 거와 똑같은 과정이 기억처럼 일어난 거죠. 그죠? 초원이 감소되니까 사슴이 많이 존재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니은 다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됐죠. 자, 1번 기억.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교란이 일어났냐? 교란은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교란이 일어났던 거죠. 처음에 원인이 교란의 원인이, 그러니까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기억의 과정에서 생산자 에너지가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죠? 양이, 자, 기억의 과정은 생산자 에너지가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된 건 아니고, 가긴 하는데, 부족할 만큼 너무 1차가 많았던 거지. 그지? 부족할 만큼 1차 소비자가 너무 많고, 먹잇감이 된 생산자가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니은도 틀리고요. 자, 그럼 디귿 봐봐요, 디귿. 자, 디귿은 니은 과정에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그죠?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그죠? 그래서 감소한 현상이 일어나서 평형이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디귿만 맞습니다. 2번. 카이바브 고온 바로 나오네요. 사슴. 미국의 사슴 카이바브 고온에서 인간의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1905년도에 포식자인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초원의 생산량 변화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대요. 기억의 원인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 이유, 기억은 포식자가 감소해서죠.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건 포식자, 늑대를 우리가 아웃시켰잖아요. 그래서 포식자가 감소해서, 니은 초원의 수가 감소해서,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해서, 그죠? 원인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초육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육들도.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 16번. 기름이 유출됐더니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이고, 어째요? 자, 이렇게 환경 변화가 생태계 평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물 다양성과 관련을 지어라. 이렇게 환경이 변화돼버렸죠. 환경이 변화돼버리니까 어때? 기름이 유출되고, 그 기름 유출 때문에 새가 떡지떡지 기름이 막 발라져 있잖아. 새가 날지도 못할 거고, 그죠? 새의 먹잇감에 해당하는 것들도, 조개들도 기름이 다 오염된 조개가 되겠잖아요. 먹잇감이 감소가 될 거고, 생물 다양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죠? 개발,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나 서식지를 완전 깨부셔서 파괴시켜버린 것들, 서식지 파괴, 단편화도 마찬가지 일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제일 영향이 크겠죠. 지금은 그래도 일회용 사용을 좀 제한한다라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딱 풀려버려가지고 이제 여전히 인식이 조금 그래도 편하면 일회용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여전한 인식을 좀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 한참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영상이 뜨고 다녔었잖아요. 바다 거북인가? 코 안에서부터 굉장히 긴 그 빨대, 플라스틱 빨대 나온 거, 그죠?
이제 애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형태처럼 인간이 뭐 버렸던 여러 가지 등등등이 그래서 조금 선생님도 그 뭐지 뭐라 그러지 그 뭐지 포장 배달 시킬 때 음식을 시킬 때 그 플라스틱 오죠. 좀 날카롭게 그 뭐야 포장된 제품을 잘 절개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플라스틱들 오잖아. 좀 날카로운 거 버릴 때 좀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식빵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식빵을 조금 이렇게 뭐지 결박하기 위한 거 진공 상태를 결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근데 얘도 약간 잘라서 버린 편이야. 혹시라도 얘네가 이제 그냥 버렸을 때 그 누군가의 목에 이렇게 동물의 목에 이렇게 결박당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거야. 계속 그런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일부러 좀 생각해서 버리려고 하는 편인데 일부러 안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습관이 참 무섭다고.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내가 지퍼락 같은 거 갖고 와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하기도 좀 그런 미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직 몸이 다 바꾸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고요. 17번. 그래서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요인과 각 요인에 대한 영향인데 A가 있고 기업과 니은이 있는데 기후변화, 그죠? 기후변화는 생물의 서식 범위를 변화시키겠죠.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상어가 우리나라 바다 근처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서식지의 범위를 변화시킨다는 건 A에 속하는 거 맞겠고요. 특정 생물의 개체수까지 감소, 심한 경우 멸종을 일으키게 하더라. 이게 이제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아니라 이게 뭐 무분별한 뭐 멸종 위기종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수렵 채취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니은이 외래종에 도입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억님 모두 생태계 먹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면 좋지. 단순하게 만들고 먹이관계가 없어지게끔 해버리는 거니까 기그 설명은 틀리고 외래종물 도입이 니은,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답 3번이에요. 다음 18번. 자, 그림 보시면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는데 가가 뭐예요? 생태 통로입니다. 생태 통로. 이제 터널 위에 그지 생물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나 그림은 뭐야? 도시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옥상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큰 건물 빌딩 위에 약간의 초록초록한 야색, 조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나무를 실제 심어서. 그래서 옥상 정원과 도시 숲 생태 통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옳은 걸 골라봅시다. 서식지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작게 분리하더라. 가는 서식지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작게 분리하는 게 간가요?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만든 거죠. 일부러 더 쪼개고 나누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생태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나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인가 바다랑 바다랑 강하구? 바다의 끝이 강구라고 만나는 그 강하구에 어딘가 아파트 사이 우리 광주는 아닐 거야. 어디 도시에서는 수달이 그렇게 횟집, 회센터 앞에 이렇게 수조 있잖아요. 그렇게 수달이 와가지고 아주 편하게 밤에 그냥 뷔페를 차려서 먹고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살아. 그 야생 바다니까. 야생 강가니까. 가서 이제 또 수달이 기념물이니까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 회센터 주인들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똑똑해. 겁나 똑똑해.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다음 디귿. 건물의 온도를 높여서 건물의 온도를 높이면 안 되죠. 지구 전체 온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맞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자, 옆반도 쉬는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프린트 문제 좀 에너지 흐름 문제 좀 풀도록 할게요. 만 고생하니까 일단 봐볼게요. 거기 이제 보면 여기 앞부분은 생명원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과 원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준 자료 중에서 앞부분은 생명원에서 나온 거라서 이제 주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윗부분은 혹시라도 학교에서 학습지에서 선생님 좀 과하게 야 우리 생태계의 가장 근본이 식물이니까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거 먹혀서 어떻게 흘러가게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셨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프린트 학습지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셔서 기말 대비할 때 조금 딥하게 물어보시긴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 이제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에서 나오잖아요. 탄소 순환하고 그리고 이제 질소 순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에너지 흐름 나오는데 여기 에너지 흐름 한번 봐볼 거예요. 일단은 자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에서 탄소 순환 나오고 아 여기 질소 순환이 복사가 빠졌구나. 에너지 흐름만 내가 복사했구나. 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자, 한 장 넘겨서 한 페이지 넘겨봐. 자, 위에 보면 위쪽 에너지 흐름들, 화살표로 흘러가는 흐름들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질소순환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그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추가로 좀 할게요. 자, 아마 예전에 그 생태계와 환경에 상호작용하면서 뭐 빛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영향 미쳐, 그 다음에 뭐 물이 어떻게 영향 미쳐, 공기가 어떻게 영향 미쳐, 온도가 어떻게 영향 미쳐 배웠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가 거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그쵸? 거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었죠.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지. 그치? 이번엔 다 대부분 자연 선택사까지가 시험 범위였었으니까 이번 시험 범위가 거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자, 환경이 생태계에서 영향 주는 게 작용이었었고, 그죠? 생태계가 환경에 영향 주는 게 반작용이었었어. 오케이? 여기가 작용, 그리고 여기가 반작용. 오케이?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군들 사이에 나름 생산자, 소비자들 내에서 서로 개체군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거니 하는 것이 그게 상호작용이었었죠. 오케이? 넌 작용, 너는 반작용, 너는 상호작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돼요? 오케이. 자,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거기서 보시면 상호작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상리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 상리공생, 그지? 상리공생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인 예로 질소고정 박테리아랑, 그지? 질소고정 박테리아, 또는 질소고정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라고도 합니다. 뿌리혹 박테리아랑 콩가식물, 오케이? 콩가식물 사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관계를 제가 설명할까 하고, 이게 질소 순환과도 관계가 있어요. 대기 중에 있었던 질소 N2는 N이 원자 보면 몇 번이에요? 16번? 17번 아닌가? 수헬리베 붕신노마 17번이 아니네. 15족이라, 그치? 15족이잖아. BCN 13, 14, 15족이잖아. 그치? 그리고 7번.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바깥쪽에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만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N하고 N들끼리 서로 전자쌍을 너도 공유, 세 쌍을 공유하고 있잖아. 마치 스마일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세 쌍을 공유해서 엄청나게 원자들끼리 안정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합이 끊어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분자 상태로 식물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지? 그냥 공기 중에 있는 N2를 알아서 지들이 이용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공기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질소니까. 또 질소라고 하는 게 식물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많이 사용돼? 우리 아미노산 CHON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 그지?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재료이기도 하고, 그죠? DNA, RNA 같은 핵산의 주재료이기도 해. 핵산의 주재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식물 생산이 꼭 필요해. 여러분의 DNA, RNA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에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죠?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 해당하는 N에 꼭 필요한 원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N은 뭐가 되는 거다? 식물에게 필수 원소야. 식물 생산의 필수 원소야. 근데 공기 중에 많이 있었던 N2 형태로 그대로 공급받으면 좋을 건데 또 그러지 못하잖아. 그지? 그래서 질소 고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식물, 모든 식물은 아니고요. 자, 콩가 식물에 마치 암세포 마냥 막 붙어있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야. 암세포 마냥. 그게 뿌리혹 박테리아. 다른 말로 아조터박터 라는 아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붙어서 누구한테? 식물한테, 그지? 기브 앤 테이크를 받아. 자, 식물이 열심히 광합성을 할 거잖아?
식물이 광합성해서 만들어낸 유기물 있겠지. 그지? 유기물을 본인 체관을 통해 얘한테 공급해줘. 유기물을 바탕으로 얘도 먹고 살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식물에게 필요한 거에 뭔가를 제공해줘야 되겠지. 그지? 얘도 식물에게 필요한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 될 건데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N2를 NH4+로 바꿔줘. 식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만 질소를 무기이온, 그지? 무기염류 상태로 공급받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자, N2를 NH4+로 이렇게 N2를 NH4+로 바꿔주는 일을 뿌리옥 박테리아가 합니다. 이게 질소 고정 과정이에요. 이게 질소라고 하는 기체를 대기 중에 있었던 질소를 고정해주는 과정입니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식물이 이 NH4+ 상태로 얘를 공급받아. 근데 또 어떤 식물은, 콩가식물 말고 또 어떤 식물은 NO3- 형태인 무기이온 상태로 공급받는 거야. 우리가 화학비료 일부러 주거든? 밭에 어떤 그 농경물, 그러니까 고구마랄지 뭐 무랄지 이런 것들을 경작하고자 할 때 그 해에 그냥 토양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식물들, 밭식물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니야. 일부러 먼저 밭을 막 갈고 거기다 먼저 비료를 먼저 뿌려놔. 충분히 거름이라. 그래서 토양에 충분한 무기염료의 양분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가지고 경작을 해야 그 토양에 충분한 양분이 많이 있어야 식물이 그 양분들을 먹으면서 막 무궁무궁 클 거 아니야. 통실통실하게. 그치? 그럴 때 일단 이 질소비료들 이런 수용성 상태로 얘네들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게 없더라도 만약 토양 속에 좋은 뭐가 토양 속에 질산화세균이 존재한다면 질산화세균들이 존재한다면 질산화세균에 의해서 NH4+가 NO3- 바뀌어지기도 해. 어떤 식물은 이 형태로 자기의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지만 N을 공급받을 수 있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해주는 질소 고정 과정이고, 콩가식물은 이 형태로 공급받아요. NH4+라는 암모늄 이온 형태로. 돼요? 근데 어떤 어나더 식물은 암모늄 이온이 아니라 질산 이온의 형태로 공급받아요. 질산 이온의 형태로 N을 공급받아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식물은 이걸 질산화 작용이라고 해. 질산화 작용. 오케이?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NH4+ 공급받은 식물도 있고 NO3- 공급받은 식물도 있고 그러겠지. 그지? 네, N이라고 하는 소스를. 그럼 식물 내에서, 식물 체내에서 여기다 좀 써볼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식물 내에서는 그러면 식물 내에서는 저 NH4+로 공급받은 거를 또는 NO3- 공급받은 걸 자 어디다 쓰는 거야? 아미노산이 되게 하는 거야.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C에, 그지? 이쪽에 카알복식기를 가지고 있고, 그지? 이쪽에 카알복식기를 가지고 있고 OH, 그쵸? 이쪽에 N에 HH, HR1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아민기를 갖고 있잖아. 여기 N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런 아미노산의 기본 재료들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인, 당, 염기 있죠? 여기 염기들 있죠? 당 있고 여기 인. 그치?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잖아. 헥산의 주 재료. 헥산의 주 재료의 뉴클레오타이드였었죠? 여기도 C와 N 이런 원소 염기들에도 저 N이라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런 거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물체 내에서 저 아이들 얘나 얘를 공급받아서 식물체 내에 무엇이 아미노산이 되게 한다거나 또는 염기가 뭐 이렇게 헥산의 염기가 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오케이? 그게 질소 동화작용. 자, 질소 동화작용. 질소 빨간색으로 쓰고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이해되기 쉽게 이 과정을 우리는 질소 동화작용.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을 질소 동화작용이에요. 오케이? 식물체 내에서 열심히 제가 뭐가 돼? 아미노산이 돼. 얘가 또 뭐가 돼? 아미노산이나 헥산이 돼. 아미노산이나 헥산으로 사용돼. 그게 질소 동화작용. 네? 오케이.
그러면 자, 식물은 이렇게 아미노산이나 핵산이 된 형태로 계속 공급받아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질소 순환이잖아. 대기 중에 있었던 질소가 식물체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면 순환은 이제 돌고 도는 서클이잖아. 돌고 도는 뭔가 계속 순환, 그지? 끝하고 마지막에 계속 돌 수 있게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N2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야 그 N을 또 N2를 공급받아서 또 식물이 계속 쓰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열심히 써서 여러 이파리들을 만들고 막 낙엽치고 막 이런 것들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유기물을 만들고 광합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체 잘 키우고 있다가 얘네들 겨울 되면 우리 옹대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낙엽치잖아요. 낙엽으로 떨쳐지겠죠. 낙엽져서 떨어질 거야. 떨어져서 여기 지금 낙엽져 있을 거고 바닥에 얘네들이 이제 썩어갈 거야. 부식물로. 그죠? 그래서 분해자들이 나름 여기 있는 분해자는 질소 순환하고 관계는 없는 분해자야. 그냥 항상 그냥 땅속에 존재하는 분해자,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거 같은 그런 분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분해자가 이 식물이 가지고 있던 유기물을 분해할 거야. 뭐로? NO3- 형태로 분해할 거라고. 이거는 분해자의 역할인 거지 질소 고정 과정에 어떤 특정 멘트는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질소 고정 이렇게 되는 거,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질소 고정,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 되는 게 질산화 작용, 네? 질소 고정 작용, 질산화 작용, 오케이? 식물체 내에서 얘는 질소 동화 작용, 돼요? 식물체 내에서 질소 동화, 너도 질소 동화, 오케이? 그래서 유기물을 막 많이 만들고 이파리를 많이 만들었어. 오케이? 근데 그 유기물 많이 만들고 이파리가 많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 아이가 낙엽에서 떨어져. 그러면 분해자가 이 식물이 갖고 있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들과 같은 유기물들을 열심히 무기물인 NO3로 바꿔줘. 이거는 특정 멘트는 없어. 이걸로 끝이냐? 공기 중에 N2가 되어서 돌아가야 질소가 제대로 순환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NO3-라고 하는 분해자가 열심히 분해시켜준 NO3-를 분해자가 열심히 분해시켜준 NO3-를 누가? 자, 탈질산화 세균이라는 또 다른 어나더 세균이 있어. 속에 탈질소 세균. 오케이? 탈질소 세균이라고 하는 어나더 또 다른 세균이 있어. 그래서 탈질소 세균이라는 어나더 세균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NO2가 N2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오케이?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질소가 순환이 된 거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탈질화 작용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탈질화 작용. 여러분 이제 문제 푸실 때 필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칠판에 안 지우고 놔둘게요. 자, 뭐가? 유기물이 분해된 NO3-에서부터 N2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질소가 공기 중으로 다시 순환됩니다. 네. 그래서 토양 속에 존재하는 게 분해자도 있고요. 또 다른 탈질화 세균이 있어요.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탈질화 작용을 거쳐 탈질화 작용. 공기 중으로 날아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나눠드렸던 프리프트에 몇 번을 여러분이 풀어보실 거냐면, 자, 일단 1번 하고요. 1번. 2점짜리 문제예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1번 문제랑 여러분의 그 고일통합하고 연결된 부분들만 좀 해보려고 2번 문제 넘겨서 3점짜리 문제 페이지 197쪽 195쪽에 1번 문제랑 197쪽에 2번 문제랑 동그라미 쳐봐. 나머지는 생명 원 문제랑 그 다음에 199에 5번 그리고 6번 요 4개만 한번 풀어보자. 1, 2, 5, 6 동그라미 쳤어요? 1, 2, 5, 6 1번,
1번, 1번, 2번, 2번, 5번, 6번. 네. 슝. 네. 자, 거기 3점짜리 3번이요. 제가 드린 지금 그 프린트는 자, 생명과학원 수능 여러분들 수능 문제였었고요. 3번 문제 3점짜리 3번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라고 할 수 있을 부분인데 이 3번이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생산자고 누가 1차고 누가 2차고 누가 분해전지를 찾아내는 작업만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형태가 사체 배설물이니까 아 너가 분해자겠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너가 최초로 뭔가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생산자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잡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거기서 이제 얘한테 일단 에너지가 일부 가요. 원한테. 근데 얘 호흡으로 4 정도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대요. 1이라고 하는 개체의 스스로의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세포 호흡으로 4만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얘를 얼마를 줬대? 얘한테 1을 줬대요. 숫자 1이에요. 그리스어 1이 아니에요. 자, 이 정도를 얘에게 줬고요. 분해자한테 줬고요. 그럼 넌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면 이 생산자 자체의 자신의 호흡으로 얼마? 10을 썼대요. 여기가 20이 들어왔는데.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 그룹은 얼마? 인데 너에게 내가 뭘 줬어? A만큼을 줬고 그리고 1 그리고 너에게 호흡으로 얼마 해서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너는 이렇게 B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이동되어가는 에너지의 총량, 이동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열 에너지가 결국 다시 빛 에너지로 못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흘러가 버리는 건 맞아. 그지? 에너지가 형태가 변환돼서 에너지는 흘러가 버리니까 흘러가 버린다. 이건 맞아. 오케이? 근데 이제 총량은 변함이 없어. 들어오고 나가는 총량은 변함이 없다. 없이 같죠. 그걸 이용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그 합산이 내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치를 찾아내 가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자, 이 1번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죠? 1번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호흡으로 4만큼이 나가졌고요. 그리고 얘에게 1을 줬어요. 그럼 5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4 더하기 1이니까 5예요. 5. 그러니까 이 5가 어디서부터 왔어? 얘에게서 왔어. 그죠? 유일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생산자의 일부를 얘가 먹어서 간 거니까 5가 얘한테 간 거야 지금. 4 더하기 1을 해서. 그죠? 얘가 5를 받았고 그 5를 받은 것 중에 자신의 호흡에 살을 썼고 그죠? 1을 누구에게? 분해자에게 먹혀가지고 분해자한테 분해자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 널 5를 줬고요. 그쵸? 그 다음 자신의 호흡에 10을 썼고요. 받은 건 20인데. 그치? 받은 건 20인데 5를 줬고 자신의 호흡에 10이 썼고 나머지 5만큼이 어디로 갔겠어? 얘에게 간 거지. 왜? 이거 간 양하고 이렇게 간 양하고 내가 호흡에 쓴 양 그치? 1차 소비자에게 먹힌 양을 더하면 총량이 20이 돼야 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똑같이 얘한테 온 20이 돼야 되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자 B는 5예요. 숫자 5. 자 그렇다면 사체 배설물 분해자가 받은 것도 이 1을 받았죠? 맞죠? 근데 5를 받아서 1과 2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5와 1과 2를 받은 총 7을 받은 거예요. 그죠? 5와 1과 2를 받은 총 7을 받은 거. 그 7을 받았던 것 중에 어떻게 얘하고 얘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이제 7을 받아서 얘가 7을 받아서 나머지 1과 6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총량이 얘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 총 7일 건데 그 7이 나가고 나간 양에 의한 합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자 나가고 나간 양 나가고 나간 양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7 나가고 나간 양 나가고 나간 양 네, 그래서 나가고 나간 양하고 똑같아요. 얘가 7을 받아서 얘는 7을 얘한테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A 더하기 B 값은
니은 지문에 12냐? A가 얼만데요? 7. B가 얼만데요? 5. 10이 맞죠? 맞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기억. 자, 2는 소비자냐? 라고 물어봤어요. 2는 소비자냐? 자, 2는 소비자냐? 일단 본인이 호흡을 해. 그지? 호흡을 한데 사체 배설물로부터 뭘 받아요? 사체 배설물로부터 유기물을 받죠. 그죠? 사체 배설물부터 유기물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생산자 그지? 여기 카테고리라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하나씩 다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너가 생산자고 너는 뭐겠어요? 너가 소비자고 그죠? 이 사체 배설물의 에너지를 얘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분해자네. 그죠? 넌 분해자야. 사체 배설물의 에너지를 제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2는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2 소비자라고 하는 설명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땡, 디귿. 자, 개체군 사이의 에너지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자, 에너지냐 유기물이냐 판단 잘 하시라고 했었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당연히 개체군 사이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화학 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먹는 건 유기물의 형태로 먹혀서 간 거잖아. 유기물 형태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 풀어보면 그죠? 복잡한 이런 문제 전혀 안 풀어보면 에너지가 이동된 형태에서 판단해 나가실 때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경험을 꼭 해보시라고 선생님이 자료를 좀 드려본 편이고요. 오케이.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기억은 틀린 답은 5번이에요. 오케이. 자, 분해자가 2였어요. 생산자 아니고요. 생산자는 1이었고요. 자, 여러분이 푸셨던 거 답을 일단 2점짜리 문제 답을 한번 불러드려보면 자, 1번 한번 가봅시다. 2점짜리 거기 1번 보시면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A와 B 에너지의 물질이 되는데 다는 지금 탄소순환이죠. 광합성하고 어쩌시고 저쩌시고 하고 있는 자, 그래서 X가 대기 중에 CO2도 공급받고 생물 A가 대기 중에 CO2를 또 뿜어내. 그러니까 생물 A는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야. 맞죠? 생물 B는 호흡만 해. 그죠? 호흡만 하고 사체 배설물로 가. 그러니까 생물 B의 경우는 뭐야? 소비자야. 맞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 A에 의해서 자, 누구에 의해서? 자, 식물의 호흡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포도당 들어가서 호흡을 한 거고요. 그때 발생했던 CO2에 의해서 비레노즈가 흡수되면서 들어가는 B가 광합성이에요. 보실 수 있어야 돼. 따라서 기억 맞나요? X는 A다. 틀렸죠? 그죠? X는 A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죠? 자, 생물 A는 생산자다. 생물 A는 생산자 맞죠? 자, B에서 비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뀐다. 비에너지가 화학에너지. B는 지금 광합성하고 있는 거니까 맞네요.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는 4번입니다. 니은 디귿이 맞아요. 니은 디귿이 맞는 답 4번이고요. 자, 6번. 2점짜리 문제 6번, 7번, 8번이요. 자, 6번. 지금 보니까 안정된 해양 생태계에 포식자 P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먹이사슬 어쩌시고 저쩌시고 나와 있는데 A, B, C 자, 그 다음에 포식자 P가 도입이 됐어. 그러니까 포식자 P가 도입되니까 P 보니까 C를 먹네. 그러니까 C가 감소되니까 B는 증가할 거고 B가 증가했기 때문에 A는 감소할 거야. 그죠? 아까 먹고 먹혔는데 사실에서 그러면 자, 일단 볼게요. X, Y, Z 도입 전, 도입 후에서 나와 있는 상태의 그림을 보면 답은 일단 니은 2번만 맞아요. 2번만 맞습니다. 니은 2번만 맞아요. 자, 그 다음 7번. 7번. 자, 그림은 평형 상태의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인데 생산자 분해자 1차, 2차 중에 하나라고 있고 X, Y는 물질과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있는데 자, 점선과 실선이 있어요. 보니까 순환하는 형태는 실선이고요. 점선은 그냥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점선이 에너지야. B, C, A는 열에너지야. A는 빛에너지고. 보실 수 있어야죠? 빛에너지가 가해 형태 생산자한테 먼저 들어가고 그죠? 실선에 해당하는 것은 계속 서클을 돌잖아. 무기환경 그리고 가에서 라로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계속 도니까 얘는 지금 뭐야? 물질인 거야. 물질은 순환해요. 근데 에너지는 아웃돼 버려. 열에너지 형태로 나가서 순환되진 않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라고 물어봤는데 5번 Y의 이동 경로는 Y가 뭐야? 물질이야. 물질의 이동 경로는 물질의 이동 경로를 따라 에너지는 순환한다. 5번 에너지 순환 안 한다 했잖아. 그지? 물질하고 에너지가 왠지 느낌이 같아 보이지만 같아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고요. 에너지는 순환 못돼. 왜? 열에너지 형태로 나가버려서 다시 재사용이 안 돼. 자, 그래서 5번 틀리고요. 7번은 5번 틀리고 8번 아까 방금 설명했던 질소 고정 과정,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죠. A, B, C 각각 생산자, 소비자 어쩌시고 저쩌시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자, 보시면 탄소 순환이 실선이고 질소 순환이 점선입니다. 질소 순환이 자, 이랬었을 때
질소순환이 점선이니까 CO2하고 N2를 동시에 나타냈는데 누가 분해자지? C가 분해자네. C가 분해자고, 자 그리고 CO2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는 A가 생산자예요. 그죠? A가 생산자인데 저 8번 하고 있어요. 네, A가 생산자. B는 1차 소비자가 되겠죠? 왜 그 CO2만 내보내니까 1차 소비자, N2는 안 내보내니까. 따라서 C가 분해자, 그 다음에 A가 생산자. 그럼 생물 D는 뭘까? 생물 D는 암모늄이온을 만들어 주잖아. 그래서 그 암모늄이온을 만들어 줘서 식물 C에게 주기 때문에 생물 D가 질소 고정 세균이야. 질소 고정 세균 또는 탈지라 세균 같은 이 세균이야, 세균. 오케이. 따라서 생물 A는 생산자에 해당하니까 무기물로부터 유기물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생물 B는 동화작용한다. 그것도 맞고요. 생물 C는 분해자다. 맞고요. 생물 D는 일종의 질소 고정 세균이니까 생물 A와 상리공세하는 것도 맞고요. 과정 가와 나는 모두 식물에 의해서 일어나냐? 가 과정이 뭐예요? 질소 고정이고, 나는 뭐야? 가는 질소 고정 과정, 나는 탈질소 작용. 그러니까 점점점 점선이 질소 순환이잖아. 대기 중에 있던 N2를 NO3-로 직접 바꿔주는 건, 자 아까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는 NH4+로 바꿔주겠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는 N2가 NH4+로 바꿔줘.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오케이? 근데 자 가끔 번개나 이런 게 많이 치면 범준 방전에 의해서 번개에 토양 속에 NO3-가 많아져. 이건 어떤 세균에 의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연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법한 유형의 문제풀이까지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프린트는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 다음 진도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